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볍게 볼 건데,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주택연금 이렇게 불러요.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추세지만 고령화 사회로 가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60세가 되면 다 은퇴하잖아요. 60세가 되면 은퇴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가끔씩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행복하게 사는지 어쩐지 좀 궁금해요. 제가. 그러니까 소득 수준은 계속 높아져서 뭐 선진국에 들어갔다는데 행복 지수가 과연 높은 건가 낮은 건가 저는 생각했는데 저는 행복 지수가 그렇게 저는 좀 높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어젠가 뉴스도 보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뭐 세계 뭐 꼴찌던데 행복 지수가 꼴찌는 아니고 매우 낮던데 그러면 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 잡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돈 모아서 아파트 하나 사고 그럼 좀 있으면 은퇴하라고 그래요. 아파트를 샀어요. 그 내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은행에 대출 받았어요. 그럼 아파트 사고 대출 받고 20년 동안 갚아. 그럼 이제 은퇴야. 은퇴.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잘 살아야 돼. 아파트만 남는 거야. 잘못 사면 아파트 절반으로 나눠. 그렇지? 이혼해버리면 이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딱 남는 게 아파트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파트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은퇴를 했는데 이제 주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은 없습니다. 은퇴를 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평균 수명은 60대 은퇴했다. 평균 수명은 앞으로도 한 25년 남았어요. 85가 된다면? 그럼 25년 동안 소득 없이 어떻게 살아요? 폐지 주어야지. 폐지. 예? 그래서 남는 게 이 아파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생활비를 받아 쓰는 제도, 이걸 주택연금이다 이렇게 불러요. 주택담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 받는 거, 이걸 주택담보노후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데, 이걸 담보로 받는데, 그럼 이제 신한은행에서 이걸 제가 주택담보노후연금 받겠다고 신한은행에 갔어요. 그럼 신한은행에서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데 그냥 빌려준 게 아니라 그 앞에 절차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도 국민은행에서도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다니까요. 돈을 빌려서 생활비를 준다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주택담보대출하고 요거는 반대야. 왜 반대냐면 주택담보대출은 요 주택을 살 때 만약에 5억을 대출받자. 대출금 5억. 대출금이 5억이다. 그럼 대출 5억 받고 조금씩 갚아나가죠. 갚아나가면 대출 잔액이 증가요, 감소요? 감소예요, 감소. 이게 주택담보대출이야. 그럼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대출을 받는데 대출 받죠? 대출 받는데 요 대출금이 목돈이 아니라 푼돈이야, 푼돈. 요 대출금이 매월 100만 원씩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요거 생활비 받는 거라고.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 대출 잔액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자, 이런 거요. 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100만 원씩 생활비 받는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럼 내가 죽어버리면 그럼 은행이 이걸 팔아서 그동안 은행이 나에게 요 대준 100만 원 이걸 다 가져가는 거라고.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 대출 잔액은 증가 감소. 증가. 여기에 이자가 붙어서 증가하겠다고. 그러면 최근에 시험 문제가 이거라고.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대출 잔액이 점점 증가한다. OX? O. 그러니까 반대잖아요. 주택담보연금, 주택을 살 때는, 아니, 주택담보대출, 주택을 살 때는 목돈을 대출받고 푼돈을 갚아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은 푼돈을 대출받고 나중에 목돈을 갚는 거고. 반대잖아요, 반대. 예? 이걸 주택담보노후연금 그래요. 그러면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이걸 신한에 가서 내가 주택을 요거 담보로 제공할 때까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 원 될 수 있어요. 이 주택이 비싸면, 주택 가격이 높으면 돈이 많이 나올 거고, 주택 가격이 낮으면 돈이 많이 안 나올 거고, 그래서 신한은행 갔습니다. 그러면 가면 신한은행에서 그래요, 주택담보 주택담보노후연금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한은행은 누군가한테 보증받아 오라고. 보증. 그럼 제가 이걸 주택담보노후연금 해야 되겠다. 그럼 한국주택금융서 먼저 간다고. 한국주택금융서 먼저 가서 한국주택금융서 보증서를 하나 써주는 거야. 보증서 써주면 그걸 신한은행에 가서 제출하면 신한은행이 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취급해 주는 거야. 무슨 말 되시죠?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가 이거였다고. 작년에 매우 쉽게 나왔어요.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보증기관이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디입니까? 한국주택금융사. 요거 답이었어요. 요거 답. 여기 매우 쉽게. 요 내용을 하나도 안 내고 그거 냈다고. 작년에 썼다 여기서 끝나고 말았다.
그럼 이제 한국주택공사 보증서 설면 그걸 보증서 가지고 신한은행에 가요. 그러면 주택담보노후연금 해주는 거야. 이제 이용 자격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입니다. 이게 주택담보노후연금이 가장 먼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주택 소유자가 뭐 65세 이상이었다고. 주택 소유자가. 근데 이제 문제가 심해. 주택 소유자가 이제 65세 이상이라 해봐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럼 이 주택의 소유자가 65세 이상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남편이 45고 부인이 60이야. 근데 주택의 소유자가 남편이야. 소유자가. 이렇게. 그럼 이제 주택담보노후연금 받기 위해서 소유권을 넘겨주라고 해요. 부인이. 소유권을 넘겨주면 5년 있으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남편이 못 넘겨준대. 그럼 이 사람들이 주택담보노후연금 받으려면 몇 년 기다려야 돼? 20년. 20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걸 60세로 낮춰. 60세로 낮췄는데 이제 요거 60 낮추다가 또 어떻게 낮추냐면 둘 중에 한 명. 처음에는 주택 소유자가 65세 이상이었다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남편이 안 들어주면 부인이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60세 이상이면 주택 소유자 상관없이 배우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60세 이상이면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대상이 되겠다고. 근데 최근에 은퇴 나이가 길어져요, 짧아져요?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바꾼다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 된다면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 55세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최근에 바뀌었는데 요 바뀌고 나서 요걸 쟁점을 삼아서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대상주택은 공부상 주택,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인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피스텔은 될까 안 될까? 원래는 오피스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요즘 오피스텔에서 너무너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 두 개 나눈 거야. 업무용하고 주거용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은 그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소리야. 근데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은 저는 주택으로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쟁점 삼아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까지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쟁점도 삼을 거 4번. 요 4번이 또 쟁점을 낼 수 있어요. 나는 아파트 없습니다. 단독주택 없습니다. 근데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상가주택. 그럼 상가하고 주택이 짬뽕되어 있는 거라고. 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이라는데 그게 복합용도의 주택입니다. 그럼 상가도 아니고 주택도 아니고 이게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면적으로 보겠다는 소리야. 그 복합용도 주택은 전체 면적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그럼 상가가 주택일까? 주택으로 보겠다는 소리야. 그럼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2분의 1 이상 요거 기억할까? 요거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근 이제 요것도 냈다고. 그럼 주택연금은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거야. 담보로 제공했지 소유권 넘긴다 안 넘긴다? 안 넘긴다. 요걸 냈단 말이야.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주택연금 개시 시점에서 주택의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이전한다. OX? X. 소유권 이전하지 않는다. 담보로 제공했을 뿐이라고. 금리는 변동금리로 합니다. 그럼 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 잔액은 증가하든가 감소하든가? 증가. 우리 시험은 증가를 않고 누적된다고 했어. 누적된다. 원금하고 이자를 계속 누적해 가는 거야.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요거 해볼 건데, 자, 여기 이제 단독주택인데요. 뭐 아파트도 상관없습니다. 아파트도 되고 단독주택도 될 거니까. 이제 이걸 제가 신한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데, 신한은행에서요.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을 받는데, 신한은행이 이제 생각하는 거야. 이게 한 5억 정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야, 주택가격이. 그럼 5억 정도 되는데, 제 수명을 이제 신한은행에서, 저 사람의 수명은 85세다. 근데 65세에 신청했다. 그럼 20년 동안 주면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105살까지 살아버린 거야. 105살까지. 그럼 20년 더 살아버렸죠. 그럼 신한은행은 이제 어떻게 될까? 신한은행은 돈을 엄청나게 대출해 주겠죠. 그럼 신한은행이 그동안 또는 105살까지가 살아가지고 신한은행이 7억을 대출해 줬어요. 그러니까 7억을 원금하고 이자 포함해서 매달 100만 원씩 주는데 이게 7억이 됐다고 봐요. 그럼 주택을 팔아요. 주택을 이제 두 분 다. 자,
이제 여기 두 분 있는데 부인하고 남편이 있는데 근데 두 분 다 돌아가셔야만이 그때 주택담보노후연금이 끝나는 거야. 두 분 다 돌아가실 때. 주택 소유자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분 다. 그러니까 두 분 다 돌아가실 때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에서는 생활비가 지급되는 거라고.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저는 105살까지, 저희 배우자는 120살까지. 이렇게. 그럼 신한은 망조 든 거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7억이었는데 요 120까지 사니까 만약에 9억이 됐다, 이거 9억. 그럼 이제 신한은행이 두 분 다 돌아가시면 신한은행이 주택을 처분해서 대출금을 가져가는 거라고. 그럼 이제 봐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신한은행의 생각은 5억밖에 안 됐어요. 주택 가격이. 그래서 대출금 조금밖에 안 해줬는데 이 두 분이 사는 게 신한은행의 생각보다 2배, 3배 더 사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봐요. 요거 이제 잘 내다가 요즘 좀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보자고요. 자, 대출 잔액하고 요 주택 가격인데 요 대출 잔액이 그동안 생활비로 준 거라고. 다 뭐 하는 거야? 그럼 요 대출 잔액이 9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처분해요.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 가격이 5억밖에 안 돼요. 그럼 신한은행은 9억을 대출하고 원금하고 이자에서 9억을 대출하고 주택을 팔았던 이후 5억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대출 잔액 주택 가격인데 주택 가격이 대출을 할 거다 적어요. 9억을 대출해 줬는데 주택은 5억밖에 안 돼요. 그럼 신한은행이 4억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신한은행이 법정 상속이 있는 자녀들에게 나머지 4억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만약에 청구하게 된다. 이걸 청구하게 된다. 그러면 자녀들이 와서 부모님한테 주택담보노후연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들었다. 들었으면 그걸 왜 드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만약에 들어가지고 부모님이 오래 살아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럼 자녀들이 4억을 물어내야 돼. 그러면 주택담보노후연금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눈치 봐서. 자녀들 눈치 봐서 부모들이 못 든다고. 그래서 이 부족분은 법정 상속 기능에 청구할 수 없다. 만약에 법정 상속에 청구한다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처음부터 못 들게 하고 들었다 하면 싸우겠지. 부모님하고. 그래서 나 호적에서 파주라고 막 그러겠지. 그치? 불효자식들은. 또 이런 자식은 없겠지. 오래 사셔도 별로 없어요. 오래 사서 뭐 사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하겠지. 또. 빨리 돌아가시라고.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부족분은 상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반대로 두 분이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빨리 돌아와서 이제 2억밖에 대출 안 받고 주택가격이 또 올라가 주택가격이 5억 이상이면 7억 됐대요. 5억 남았죠. 그 5억은 누구에게? 법정 상속인에게 준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 이렇게 됐죠? 여기 주요 골자입니다. 요거 다 지금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제가 골자를 공부했는데 다 공부하지 말고 요거 나중에 이제 암기상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 55세 요거하고 그다음에 여기 2분의 2 이상이면 상가주택을 2분의 2 이상이면 주택면적 2분의 2 이상이면 그러면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2분의 1을 3분의 1로 준다든지 이렇게 할 거라고. 자, 됐어요. 부족분은 법정 상속인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남음이 있으면 법정 상속인에 준다. 그럼 됐어요. 자, 이제